은퇴하면 돈 쓸 일이 줄어들 줄 알았죠. 출근 안 해도 되니 교통비 줄고 옷도 덜 사고 사람도 덜 만나니까 돈 덜 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요, 웬걸요. 줄어든 건 수입이고 지출은 그리 많이 안 줄더라고요. 이 말, 은퇴한 지 6년 되신 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은퇴 전에 뭐 그냥 조용히 살면 되겠지 싶었지만 막상 퇴직하고 보니 생활비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욕심과 건강 지키려면 써야 할 돈 사이에서 매달 지출이 만만치 않더군요. 은퇴 후 삶, 특히 경제적인 부분은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지 않으면 의외의 복병이 많습니다. 수입은 제한돼 있는데 지출은 은근히 계속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 6년 차쯤 되면 느껴지는 경제적 압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실제 은퇴 6년 차인 분들의 솔직한 생활비를 공개하면서 우리가 은퇴 준비를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 평균적인 생활비는 얼마나 들까? 대한민국 통계청과 각종 금융기관 자료에 따르면 60대 가구의 평균 생활비는 월 250만 원 내외입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일 뿐 실제 생활은 사는 지역, 건강 상태,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죠. 그렇다면 실제 은퇴 6년 차 중산층 기준의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3명의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1. 은퇴 전보다 생활비 더 나가요. 이름 박정수 66세, 전 공기업 근무. 거주 경기도 일산 아파트 자가. 가족 아내와 둘이 살며 자녀는 출가. 월 생활비 약 310만 원. 은퇴하면 조용히 살 줄 알았는데 막상 시간 많아지니까 여기저기 다니게 돼요. 요즘은 건강이 걱정이라 헬스장 등록하고 한의원도 다니고요. 또 아내랑 같이 여행이라도 한번 가면 1200은 훅 나가요. 먹는 것도 예전보다 신경 쓰다 보니 장도 비싸게 보게 되고요. 박정수 씨 부부는 은퇴 전에는 약 500만 원 이상 벌었고 현재는 공무원 연금으로 약 280만 원, 그 외 소득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평균적으로 310만 원 가까이 지출됩니다. 가장 큰 지출 항목은 식비 약 70만 원, 건강 관련 비용 60만 원, 여가 교통비 약 50만 원입니다. 예전엔 그냥 회사 다니느라 피곤하니 집에서 쉬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다 보니 쉬는 것도 돈이 들더라고요. 사례 2. 자녀 뒷바라지가 가장 큽니다. 이름 김영희 64세, 전 교사. 거주 서울 강동구 전세. 가족 남편과 둘이 거주, 자녀 둘은 대학생. 월 생활비 약 370만 원. 아이 둘 다 아직 학생이에요. 큰 아이는 취업 준비 중이고 작은 아이는 대학 다니고요. 등록금은 따로 마련해 놨지만 생활비며 학원비며 도와주다 보면 저희 부부 쓸 돈이 없어요. 김영희 씨는 남편 퇴직금과 본인의 퇴직연금을 분산해 사용하고 있으며 연금 수령액은 월 18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매달 생활비가 370만 원을 넘나듭니다. 아이들 관련 비용만 해도 15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그래서 요즘엔 아르바이트도 알아보고 있어요. 교육 상담 같은 거요. 이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알아봐야 한다는 게 좀 씁쓸하네요. 사례 3. 절약하며 사는데도 숨막혀요. 이름 정혜수 68세, 자영업 은퇴. 거주 대전 월세. 가족 혼자 거주. 월 생활비 약 180만 원. 나는 혼자 살고 외식도 안 해요. 병원 다닐 때 빼곤 거의 집에 있어요. 그래도 매달 180만 원은 쓰입니다. 월세 40만 원, 관리비 15만 원, 약값 20만 원 아껴도 나가요. 정혜수 씨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85만 원. 추가 소득은 없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그간 모아둔 적금을 조금씩 깨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 생활이 언제까지 가능할까? 솔직히 걱정이에요. 큰 병이라도 나면 그땐 진짜 대책이 없어요. 은퇴 후 생활비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은퇴 후 생활비는 단순히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과 건강에 대한 욕구, 자녀 지원, 주거비, 의료비 등으로 인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5가지 요소. 주거비 자가인지 전세인지 혹은 월세인지에 따라 생활비 차이는 매우 큽니다.
월세일 경우 은퇴 후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 관련 비용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 약값, 건강관리비는 고정 지출이 됩니다. 의료비를 연간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식비 젊었을 때보다 더 건강한 음식을 선호하게 되면서 식비가 생각보다 줄지 않습니다. 외식보다 오히려 장보는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녀 지원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는 자녀의 독립준비 과정 취업, 결혼 등은 은퇴 후 생활비를 크게 압박합니다. 여가 비용 시간의 여유는 곧 활동 욕구로 이어집니다. 여행, 취미 모임 등이 꾸준히 지출로 이어지며 이 또한 월별 지출에서 중요한 항목이 됩니다. 결론 은퇴 준비는 지출 관리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얼마를 모아야 하나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그 삶에는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가를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외식을 자주 하지 않으니까 괜찮다. 막상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면 외출하고 싶어집니다. 아이들은 다 컸다. 막상 취업 결혼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생각보다 비용이 듭니다. 건강엔 자신 있다. 노화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보험 의료비는 필수로 챙겨야 합니다. 은퇴 후 6년 차가 말하는 생활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무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그 무게를 미리 측정해보고 감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일입니다. 혹시 본인의 월 예상 생활비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원하는 삶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삶의 간격을 좁히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 전문가 시각 은퇴 6년 차의 실제 생활비 분석과 준비 전략. 1. 서론 생활비는 줄지 않는다는 은퇴 후 현실. 은퇴를 앞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근 안 하니까 생활비도 줄겠지.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생활비 구조는 대부분 크게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최근 통계와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의 여유, 건강관리의 필요성, 자녀 지원, 고정 지출 등으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 은퇴자 가계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2. 평균적인 은퇴 후 생활비 수준. 국민연금공단과 통계청, 은행연합회 등의 데이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지출 수준이 확인됩니다. 은퇴자 부부 기준 평균 생활비 약 25만 300만 원 월. 1인 가구 은퇴자의 평균 생활비 약 15만 180만 원 월. 도시 vs 농촌 차이. 도시는 주거비 교통비 부담이 더 크고 농촌은 식비 난방비가 높은 편.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치일 뿐이며 실생활에서는 개인의 건강 상태, 주거 형태, 소비 성향 등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3. 실제 사례 분석 생활비 구성 항목별 해설. 사례 1 공무원 연금 수령자 부부. 월 평균 생활비 310만 원. 주요 지출 항목. 식비 및 외식비 70만 원. 건강관리 운동, 병원, 한의원 60만 원. 여가 및 여행비 50만 원. 기타 교통관리 비용 돈 등 130만 원. 전문가 해설. 안정된 연금 수령에도 불구하고 시간 여유가 늘어나면서 지출이 오히려 증가하는 전형적 사례입니다. 이 경우 예산 관리보다 소비 통제가 핵심 전략입니다. 사례 2 교육직 퇴직자, 자녀 양육 부담 지속. 월 평균 생활비 370만 원. 주요 지출 항목. 자녀 지원 비학원비, 생활비 등 150만 원. 본인 생활비 약 200만 원. 여가 및 보험, 적금 등 기타 20만 원. 전문가 해설. 자녀가 자립하지 못한 경우 은퇴 후에도 고정적 지원이 이어져 경제적 부담이 증가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재정 독립 로드맵과 부모 재정 분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사례 3 1인 가구 국민연금 수령자. 월 평균 생활비 180만 원. 주요 지출 항목. 월세 40만 원. 건강보험 의료비 35만 원. 식비 40만 원. 기타 생활비 통신, 관리비, 교통비 65만 원. 전문가 해설.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고 주거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생활자금 부족에 직면하기 쉬움. 이 경우 기초연금, 주거복지 혜택, 지자체 보조금 활용 등
공적제도 적극 활용이 중요합니다. 4. 은퇴자 생활비의 핵심 지출 항목 분석. 항목 비중 퍼센트 설명. 식비 2530%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질 높은 식재료 선호. 건강 관련 비용 1525% 병원비, 약값, 운동비 등 매달 고정 지출하. 주거비 1030% 자가 여부에 따라 격차 큼. 월세나 전세 재계약 시 부담 급증. 교통통신 510% 지역적 특성과 차량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 여가문화 비천 15% 시간 여유로 소비가 증가. 여행 취미 등. 자녀 지원 20% 은퇴 후에도 자녀 취업 결혼 지원 지속. 기타 10% 의류, 경조사, 공과금 등 비정기성 지출 포함. 5. 전문가가 제안하는 생활비 대비 전략. 월 지출 예산 세분화. 은퇴 전부터 생활비를 식비, 주거비, 건강비, 여가비 등 항목별로 나누어 기록하고 매달 모니터링하는 습관 필요. 목표 지출 상한선을 설정하고 초과 시 경고 시스템을 스스로 갖추는 것이 효과적. 공적연금만 믿지 말 것.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생활비의 6070% 수준 보장에 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 임대소득 등 부수입 구조 확보 필요. 주거 안정이 핵심.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지관리 비용 대비. 무주택자 또는 전세자는 장기 주거 계획 및 노후주택 지원제 도행복주택, 장기 전세 등 고려 필수. 건강 비용 대비 필수. 실손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최적화 필요. 70대 이후 의료비 지출 급증에 대비한 예비자금 확보 권장. 여가 비용과 소비 계획 정비. 한 달에 한 번 여행 등 막연한 소비 계획은 지출을 폭증시킴. 소비 계획은 분기 단위로 계획 후 실행 여부 재검토하는 방식이 효율적. 6. 결론 은퇴 생활비의 핵심은 지출 구조의 현실화. 많은 은퇴 준비가 자산 규모에만 집중되지만 실제 은퇴 후 삶의 질은 한 달에 얼마로 살 수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자산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며 이 현금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비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통제. 지출 대비 수입원 다변화. 건강과 주거의 안정성 확보. 요약. 은퇴 6년 차의 실제 생활비는 평균적으로 25만 350만 원 수준. 의료비, 자녀 지원, 여가 소비가 주요 변수. 은퇴 전에 미리 항목별 지출을 점검하고 연금 외에 소득원을 확보해야 안정적인 은퇴 생활 가능. 주거 안정과 건강 대비는 필수 전략. 내가 이런 삶을 살 줄은 정말 몰랐다. 퇴직 후 1년이 지난 55세의 전직 대기업 구매팀장 김성민 씨가 겪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30년 가까이 한 회사에서 일했고 높은 연봉도 받았다. 퇴직금도 꽤 나왔다. 그런데 퇴직 1년 차가 된 지금 통장 잔고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보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실 김 씨는 퇴직 후 1년 정도는 여유 있게 쉬면서 지낼 생각이었다.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냐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런데 막상 월급이 끊기고 나니 현실은 예상과 너무 달랐다. 은퇴 후의 삶을 낭만적으로만 생각했던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질 정도다. 퇴직 후에야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월급 없이 사는 법을 미리 배웠어야 했다. 하지만 대기업에 다니는 동안에는 이런 생각을 할 겨를조차 없었다. 늘 월급이 들어오고 회사에서 모든 복지를 제공해주니 별 걱정을 안 했던 것이다. 퇴직 후 1년 김 씨가 깨달은 가장 큰 현실은 돈이 줄어드는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재취업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김 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많다. 대기업에서 퇴직한 50대들은 대부분 비슷한 착각에 빠진다. 퇴직금과 약간의 투자 수익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경력이 화려하니 재취업은 금방 될 거라 믿었다. 프랜차이즈 창업하면 수입이 안정적일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 오늘은 김 씨와 같은 실수를 피하기 위해 퇴직 후 흔히 겪는 3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사례 1. 퇴직금으로 버틴다. 착각이었습니다.
김 씨는 퇴직금 2억 원을 받았다. 처음에는 이 돈이면 몇 년은 문제 없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1년 만에 6천만 원이 사라졌다. 1년 동안 김 씨가 쓴 돈을 정리해보자. 생활비 월 400만 원, 12개월 4,800만 원. 부모님 병원비 지원 600만 원. 자녀 학비 및 용돈 600만 원. 퇴직 후에도 생활비는 그대로 나간다. 그동안 월급이 들어오니까 큰 부담 없이 지출했던 돈들이 퇴직 후에는 무서운 속도로 줄어든다. 은퇴 후에는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대안은? 퇴직 전부터 은퇴 생활비를 따로 시뮬레이션 해보라. 고정 지출을 확 줄일 방법을 찾고 은퇴 전부터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들이라. 소득 없이 1년 살아보기 실험을 해보라. 미리 준비하면 내가 얼마나 쓰는지가 보인다. 사례 2 재취업, 내 스펙이면 문제없다. 현실은 다릅니다. 김 씨는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했기 때문에 재취업이 쉬울 거라 믿었다. 하지만 퇴직 후 이력서를 50군데 넘게 넣었지만 연락이 온 곳은 단 3곳뿐이었다.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갔더니 현실은 더 암담했다.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젊고 빠르고 IT 활용 능력이 뛰어난 사람. 연봉이 낮아도 괜찮은 사람. 직급이 낮아도 만족하는 사람. 김 씨처럼 50대 대기업 출신들은 대개 기존 연봉이 높고 조직 관리 경험이 많지만 실무 경험이 약하다는 이유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기업 출신이라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대안은? 퇴직 전에 은퇴 후 적합한 직업에 대해 고민해보라. 기술 자격증을 따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라. 연봉을 낮춰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사례 3 창업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빚이 늘어났습니다. 김 씨는 재취업이 어려우니 창업을 결심했다. 퇴직금의 절반을 투자해 프랜차이즈 카페를 열었다. 하지만 1년 만에 폐업했다. 창업 후 월세와 인건비 부담, 예상보다 낮은 매출, 체력이 딸려 직접 운영이 어려운 김 씨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창업도 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은퇴 후 창업은 실패 확률이 높다는 것. 대기업 출신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 중 하나가 나는 경영을 잘 아니까 창업해도 될 거야 라는 착각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영과 개인 사업은 완전히 다르다. 대안은? 창업 전에 반드시 최소 1년 이상 공부하라. 프랜차이즈보다는 유지비가 적게 드는 1인 사업을 고려하라. 초기 투자금이 적은 소자본 창업부터 시작해보라. 퇴직 후 1년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렇다면 반대로 퇴직 후에도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준비를 했을까? 월급 없는 삶을 미리 연습했다. 퇴직 전에 월급 없이 6개월 1년 생활해보며 실제 지출을 파악했다. 퇴직 전에 소득원을 만들었다. 주식 배당금, 임대소득, 온라인 강의, 자영업 등 은퇴 후에도 수입이 생기도록 미리 준비했다. 고정비를 확 줄였다. 큰 차를 팔고 작은 차로 바꿨다. 외식을 줄이고 직접 요리했다.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했다. 퇴직 후 1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김 씨는 1년 만에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하지만 만약 퇴직 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했다면 지금처럼 불안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글을 보는 당신은 아직 선택할 시간이 있다. 퇴직 후 불안한 삶을 살지 않을지, 퇴직 후에도 여유로운 삶을 살지는 지금부터의 준비에 달려 있다. 은퇴 후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 퇴직 후 1년이 지나면서 김 씨는 돈 걱정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회사에 다닐 때는 늘 바빴다. 회의 보고서, 프로젝트, 출장 늘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시간은 부족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니 시간은 넘쳐나는데 할 일이 없었다. 처음에는 그게 좋았다. 하지만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김 씨는 점점 공허함을 느꼈다. 내가 대체 뭘 하며 살아야 하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실제로 많은 퇴직자들이 돈 걱정 못지않게 삶의 목적 상실 문제를 겪는다. 회사에서 인정받던 팀장님이라는 타이틀도 사라지고 연락 오던 사람들도 점점 줄어든다.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다.
그저 TV를 보거나 동네를 걷거나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낼 뿐. 이런 공허함 속에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도 많다. 무엇보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그렇다면 퇴직 후에도 삶의 의미를 찾고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 다음은 김 씨처럼 퇴직 후 방황했던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해법을 찾아보자. 사례 1. 은퇴 후에도 일하는 것이 오히려 행복이다. 김 씨의 친구 박정훈, 씨 58세는 퇴직 후에도 바쁘게 살고 있다. 퇴직 전 그는 퇴직 후 계획을 미리 세웠다. 돈만이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지까지 생각했다.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인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퇴직 후에는 작은 동네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가 깨달은 점. 일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즐겁다. 적은 돈이라도 벌면서 소비하는 기쁨이 있다. 집에만 있지 않으니 무기력하지 않다. 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하라. 퇴직 전에 관심 있는 일을 찾아 경험해보자.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처음부터 큰 돈을 벌 생각보다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 자체를 즐겨라. 돈을 벌기보다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례 2. 50대에 배운 기타, 은퇴 후 제2의 직업이 되다. 김 씨의 또 다른 친구 이성호 씨 57세는 대기업 연구원 출신이다. 그는 퇴직 후 우울함에 빠졌지만 50대 초반에 취미로 배운 기타 덕분에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기타를 연습하면서 그는 음악의 즐거움을 새롭게 발견했다. 그러다 우연히 지역 문화센터에서 기타 강의를 해볼 기회가 생겼고 지금은 정식 강사로 활동하며 수입도 얻고 있다. 그가 깨달은 점. 취미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새로운 직업이 될 수도 있다. 남을 가르치는 것이 보람있고 삶의 의미가 생긴다. 수입이 많지는 않아도 정기적인 일이 있다는 것이 안정감을 준다. 퇴직 후 취미를 직업으로 연결하는 법. 지금부터 배워라. 퇴직 후 시작하면 늦다. 미리 배우고 준비하라. 소소한 기회라도 잡아라. 동호회 활동, 지역 강좌 등에서 시작해보자. 기술을 키워라. 요즘은 온라인 강의도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있다. 사례 3. 자원봉사에서 찾은 인생의 새로운 가치. 김 씨의 대학 동기 정혜진 씨 56세는 퇴직 후 지역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대기업 홍보팀에서 일했지만 은퇴 후에는 일을 할 계획이 없었다. 하지만 막상 집에만 있다 보니 우울함이 찾아왔고 사회와 단절된 느낌이 들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는 봉사를 시작했다. 생각보다 즐겁고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제는 주 23일 센터에서 일하며 삶의 보람을 느낀다. 그녀가 깨달은 점.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행복의 큰 요소다. 남을 돕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다. 자원봉사가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준다. 퇴직 후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법. 가벼운 활동부터 시작하라.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자.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라. 기술, 지식,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봉사를 찾아라. 꾸준히 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라. 퇴직 후 돈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김 씨는 퇴직 후 1년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다. 돈은 계속 필요하다. 하지만 무조건 많은 돈이 있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다.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일정한 활동이 필요하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면 무기력해진다.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일하는 법만 배웠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퇴직 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법이다. 당신은 퇴직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퇴직 전에 미리 준비하라. 관심 있는 일을 하나씩 시도해보라. 돈만이 아니라 삶의 의미도 함께 고민하라. 퇴직 후에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지금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해보자. 오늘이 당신의 새로운 인생 이막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퇴직 후 2년, 55세 전직 은행원의 외로운 추락.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나도 한때는 정말 잘 나갔는데 퇴직하고 나서는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은행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다가 55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해봤다는 분이 계셨어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일하고 적금도 꼬박꼬박 들고 가끔 가족이랑 여행도 다니고 겉으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안정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정년보다 조금 일찍 명예퇴직을 하고 나니 그토록 바빠서 미뤄두었던 노후 준비와 제2의 인생 계획이 한꺼번에 훅 다가온 거예요. 사실 은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일할 땐 언젠가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막상 그 편한 시간이 생기면 뭘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지죠. 여기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하고 수입도 달라지니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느끼기 쉬워요. 그리고 2년쯤 지나면 본인은 본인대로 지쳐 있고 주변에서도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궁금해하거나 혹은 관심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러니 외롭고 서글프죠. 이번 이야기는 이처럼 잘 나가던 55세 전직 은행원이 퇴직 후 2년 만에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라는 의문에 대한 고민이자 우리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작은 에세이예요. 1. 은퇴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놓치다. 퇴직하면 일단 눈앞의 업무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처음엔 마치 긴 방학을 맞이한 기분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몇 달만 지나도 자칫 무료해지고 나중에 하려고 미뤄뒀던 일들이 막상 하려니 동기가 안 생겨요. 그동안 당연하게 누렸던 직장의 소속감, 동료들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내가 일한다는 존재감이 순식간에 사라지거든요. 게다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전략적으로 고민해보지 않았다면 막연히 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쉴 거리가 별로 없고 평소에 대인관계를 쌓지 않았다면 사회적 고립감이 커집니다. 이 시기가 길어지면 나는 이제 끝났다라는 식의 극단적 사고가 들기도 하죠. 2. 공감 사례 3가지. 사례 1. 55세 전직 은행원 어씨의 하루가 너무 길어요. 어씨는 정년보다 조금 일찍 나왔지만 퇴직금과 평생 모은 저축이 있어서 당장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대요. 처음에는 매일 집에서 TV 보고 꽃도 가꾸고 아침 산책도 하면서 소소한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같은 일상이 반복되니까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고 해요. 예전엔 회사 가서 10시간 넘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하루가 휙 지나갔는데 이젠 오롯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 심심함이 극에 달한 거죠.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대부분 주중에는 일하느라 바쁘니 결국 혼자서 또 빈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내가 이러려고 퇴직했나? 라는 자괴감이 들어 우울증 초기에 가까운 기분까지 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교훈 은퇴 후에도 나만의 스케줄이 필요합니다. 소소한 취미라도 좋고 꾸준히 배워볼 수 있는 강좌나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잡아두면 오늘 해야 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이 한결 안정됩니다. 사례 2. 50대 중반 B씨의 돈을 그렇게 벌어놨는데도 부족하네. B씨는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적금, 투자에 대해 꽤 많이 알고 있었고 실제로도 꽤 모아뒀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니 생각보다 지출이 더 컸다고 합니다. 의료보험, 각종 세금, 가족들을 위한 지출, 그리고 가끔씩 필요 이상으로 써버리는 소비 등등. 회사 다닐 땐 월급이 들어오니까 지출이 잘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각 달마다 이자나 배당, 연금 외에는 추가로 들어올 돈이 없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이거 내가 아낀 돈 조금씩 까먹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불안함이 커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또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이 허해지면 충동적으로 이거 한번 투자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B씨도 남들이 추천하는 주식이나 부동산 펀드에 무작정 돈을 넣어봤는데 잘못된 정보에 혹해서 마이너스가 크게 난 경험이 있대요. 교훈 퇴직 이후에는 본인의 자산 흐름을 재점검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 미리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퇴직금 운용 계획을 세우거나 최소한 위험 대비를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례 3. 57세 C씨의 가족도 제 마음 몰라줘요. C씨는 은행에서 퇴직한 뒤 갑자기 집에 오래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본인은 가정을 위해 평생 고생한 나에게 주어진 휴식 시간이라 생각했지만 배우자는 생각이 달랐대요.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서로 일상적인 일로 잔소리가 생기기도 하고
본인도 괜히 마음이 예민해지다 보니 소통이 어긋났죠. 여기에 자녀들도 이미 다 커버려서 자신의 인생에 집중하기 바빴고 자칫하면 아빠 엄마는 어차피 집에 있으니 알아서 집안일 해주겠지 하는 식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도 생겼어요. 예전 같으면 일하러 다니느라 못 느낀 부분인데 집에 있어 보니 가족 간의 거리감이 서서히 드러난 거죠. 교훈 은퇴 후에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적응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족과도 이제 내가 이런 역할을 해볼 테니 당신은 이런 부분을 도와달라 같은 대화를 충분히 해보세요. 그리고 배우자와의 취미 활동이나 여행 등을 함께 하며 관계를 재설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훨씬 서로가 편해집니다. 3. 은퇴 후 삶을 위한 3가지 팁. 분명한 목표 세우기. 퇴직하면 그냥 쉬면 되지보다는 1년에 몇 번 해외 봉사활동을 해보겠다거나 지역 도서관에서 주 1회 강좌를 들어보겠다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세요. 목표가 없으면 의욕이 생기기 어렵고 시간도 허투루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퇴직 후 가장 무서운 건 은근한 고립감입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생각보다 연락할 사람이 줄어드니 미리 인간관계를 다방면으로 넓혀두는 게 좋아요. 직장과 무관한 모임, 동아리,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면 마음도 활기가 돌고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재정 점검 앤드 전문가 상담. 퇴직 전과 후의 재정 설계는 정말 달라요. 고정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선 지출과 투자를 꼼꼼히 계획해야 하죠. 특히 무언가에 투자할 때는 자칫하면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한 방을 노리는 위험 투자가 될 수 있거든요. 가능한 한 재정 전문가와 상의해 구체적인 장단기 재무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경우엔 부모님이나 자녀에게도 가족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4. 결론 인생 2막, 나만의 속도와 방향 찾기. 우리가 흔히 55세면 아직 젊지 않느냐? 라고 말하지만 어찌 보면 은퇴 후 삶은 그동안 살아온 삶과는 완전히 다른 트랙이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 중엔 워낙 바쁘다 보니 못 느꼈던 것들을 마주하게 되죠. 시간이 많아져서 좋기도 하지만 그만큼 다음 단계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막연하고 불안감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솔직히 답해보고 그 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루틴과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좋은 기회가 오길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발로 뛰고 사람을 만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공부도 하면서 삶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거죠. 어시피시 시시처럼 우리 주변에는 은퇴 후 뜻밖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내가 겪을 수 있는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막연히 돈만 충분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 실제로 내가 필요한 생활비,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 관계 맺기, 하고 싶은 활동 등이 무엇인지 미리 고민해 보는 게 꼭 필요해요. 인생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길고 55세 이후에도 수십 년의 세월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는 마인드로 용기 내서 하고 싶은 것들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아직 써내려가야 할 긴 이야기의 또 다른 챕터일 뿐이니까요. 그 어느 때보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배우자나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고 전문가 조언도 받아가면서 단절이 아닌 또 다른 시작으로 이 막을 힘차게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어제와는 또 다른 풍경이, 새로운 삶의 의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퇴직 후 남편과 한 집에서 지내는 건 마치 하루 종일 휴일 모드의 동료와 일하는 느낌일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현실은 달랐죠. 설거지 하나로 다툼이 시작되고 TV 채널 싸움이 일상이 됩니다. 은퇴 후에 집이 평화로운 안식처가 아닌 또 다른 전쟁터로 변한다면 어떨까요? 퇴직 후 남편과 한 집에서 지내는 현실 행복한 동행일까? 피할 수 없는 갈등일까? 퇴직 후 남편과 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 부부 관계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처음엔 서로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지만 막상 일상이 시작되면 갈등의 씨앗이 싹트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문제는 결코 특정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아내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있죠.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은퇴 후 부부 생활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1. 소소한 갈등이 커지는 이유 생활 패턴 차이. 퇴직 후 가장 흔한 문제는 서로 다른 생활 패턴입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의 연장선에서 집에서도 지배력을 발휘하려 하고 아내는 자신만의 오랜 일상 루틴을 방해받습니다. 사례 1 TV 리모컨 전쟁. 은퇴한 지 6개월 된 60대 부부 어신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TV를 켜놓고 뉴스와 스포츠를 돌려가며 보는데 아내는 조용한 환경에서 책을 읽거나 자신의 취미를 즐기고 싶어 했습니다. TV 소리로 시작된 작은 다툼은 왜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느냐는 문제로 번졌고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대화조차 피하게 됐습니다. 해결책 전문가들은 부부가 서로의 개인 시간을 존중할 수 있는 공간 분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각자 좋아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하거나 TV 시청 시간표를 만들어 합의하는 것도 갈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2. 역할 분담의 불균형 가사 노동 문제. 퇴직 후에도 가사 노동은 여전히 아내의 몫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은 나는 퇴직했으니 이제 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아내는 평생 일했으면 이제 당신도 도와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이죠. 사례 이 설거지 하나로 터진 감정의 골. B씨 부부는 은퇴 후 한 달 만에 큰 싸움을 했습니다. 남편은 하루 3끼를 집에서 먹으면서도 설거지는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아내가 설거지를 부탁하자 내가 집에 있으니 더 편할 줄 알았다며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결국 아내는 내가 당신의 가정 부냐고 폭발했습니다. 해결책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가사 목록을 작성하고 역할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남편이 가사에 능숙하지 않더라도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점차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갑작스러운 친밀감 관계의 거리 조절 실패.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던 부부가 하루 종일 함께 있다 보면 친밀감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감이 필요하지만 이를 모르고 모든 시간을 함께 하려는 것이 문제를 키웁니다. 사례 3 너무 가까워진 사이가 만든 갈등. C씨는 은퇴 후 남편과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이 났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을 때 내는 소리나 집안을 정리하지 않는 행동이 점점 거슬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결국 남편이 왜 나만 나무라느냐고 소리치면서 둘의 관계는 냉랭해졌습니다. 해결책 이럴 땐 함께하는 시간과 혼자만의 시간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부가 각자의 취미를 가지거나 일정 시간을 따로 보내며 관계를 조율해야 합니다. 은퇴 후 부부가 지켜야 할 3가지 원칙. 개인 시간 존중하기. 은퇴 후에도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나친 간섭보다는 서로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태도가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역할 분담과 협력. 가사와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단,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대화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와 공감의 연습.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 후 부부 생활은 새로운 시작과 도전입니다. 행복하게 동행할 수도 있고 갈등 속에서 관계를 잃어버릴 수도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은퇴 후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부부 갈등 극복의 3가지 핵심 전략. 퇴직 후 부부 관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합니다. 은퇴는 한 사람이 직장을 떠나는 변화에 그치지 않고 부부 생활 전반을 재정의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부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동행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로서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 갈등의 근본 원인 파악 생활 패턴의 충돌. 은퇴 후 가장 흔한 갈등의 원인은 서로 다른 생활 패턴입니다. 특히 남편은 집에서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하려 하고
아내는 오랜 시간 유지해 온 일상에 대한 방해로 느끼죠. 전문가의 조언 생활 패턴 협약을 도입하세요. 은퇴 후에는 부부가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각자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함께하는 시간을 정하는 등 간단한 규칙만으로도 생활의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60대 부부인 김 씨 부부는 남편의 퇴직 후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남편에게 운동 시간을 제안했고 남편은 매일 동네 산책을 하며 마음의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좋아졌습니다. 2. 역할 분담과 협력 가사 문제의 재정의. 퇴직 후에도 가사 노동은 여전히 아내에게 과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사와 관련된 불만은 단순히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역할에 대한 기대치의 불균형에서 비롯됩니다. 전문가의 조언 공정한 역할 분담이 중요합니다. 퇴직은 새로운 균형을 찾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가사 목록을 작성하고 역할을 명확히 분담해야 합니다. 단, 모든 일을 반반씩 나누기보다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책임을 나누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실제 사례 박 씨 부부는 퇴직 후 가사 회의를 통해 서로의 역할을 정했습니다. 남편은 요리를 맡고 아내는 청소와 빨래를 담당하기로 했죠. 서로의 노고를 인정하고 주기적으로 역할을 재검토하면서 갈등을 줄였습니다. 3. 친밀감의 재조정 거리 두기와 함께하기의 균형. 부부 관계는 적당한 거리감이 유지될 때 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 이런 거리감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개인 시간과 공유 시간을 분리하세요. 부부가 각자 취미를 개발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 사례 60대 최 씨 부부는 퇴직 후 자주 싸우게 되었지만 함께 요리 수업에 참여하면서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고 남편은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전문가의 결론 은퇴 후 부부 관계를 위한 3가지 전략. 서로 다른 리듬을 이해하라. 은퇴 후에는 서로의 생활 리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고 맞춰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나누는 책임감을 가져라. 가사는 누구의 일도 아니며 부부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작은 협력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함께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중요하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퇴직 후 부부 관계는 갈등이 아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하며 소통하는 법을 배운다면 은퇴 후의 시간은 또 다른 행복의 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부부의 미래에 작은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